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 놀러온 남자 네. 정명섭 작가님이 굉장히 힘차게 하시면서 얼굴이 그냥 붉어질 정도로 아주 힘차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힘찬 기운을 받아서 이번 시간 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네. 19탄입니다. 벌써 아, 19탄의 빠르다. 무기 시리즈인데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 공중 무기 체계를 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공중 무기 체계에 우선 그 정찰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0인트나 1인트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1인트 부분은 좀 적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인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모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돼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소요 제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소요 제기에 어떤 기관에 판정을 냈는데 일단 보류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좀 멀리 이야기하면 원거리 제모, 그렇죠. SOJ라고 하죠. 네. 예. 이 플랫폼을 뭐 ADD에서는 뭐 예를 들면 허큘리스 같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그런 기체,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기반을 둔 기체,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때 얼핏 질문을 받기를 그러면 어떤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갖고 싶냐 했을 때 저는 그때 내심 네. 전자 공격기였으면 그렇죠. 해서 이제 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전자 공격기, 뭐 어느 나라나 있는 건 아니고요. 미 공군의 대표적으로 그라울러가 네. 물론 뭐 해군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구성됐을 때 종종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라울러가 붙죠. 야, 미공군 진짜 자존심 상하겠다. 자존심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그 기본적인 제한적이나마 F-35 A, B, C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밀집한 방공망을 뚫을 때는 그라울러가 필요할 수밖에 그럼요. 없고, 이 부분은 전략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상당하고 F-35A하고 조합을 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한 거라서 그렇죠. 호주 공군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두었고 그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호주 공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라울러를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슈퍼넷인데 그라울러로 개조할 수 있는 회로 배선이 돼 있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그라울러를 해외에 제공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략적 가치가 대단한 그런 전자 공격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하나 한번 좀 이 시간에는 이제 무기 체계를 소개해도 드리겠지만은 왜 전자 공격기가 좀 더 우리 환경에 나을까를 뭐 저의 뇌피셜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우선 그 원거리 전자 교란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형 제머들은 예. 사실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어느 후방에서도 그 전자 공격을 했을 때 제밍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제약은 분명히 있어요. 크죠. 그죠? 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번에 이제 네. 보류가 된 것도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 또 한반도의 산악 지형 때문에 네.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제밍 공격을 했을 때 주파수 대역이 그 낮은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제밍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전자 교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용 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 공군 측에서는 굉장히 더 높은 고도에서 그렇죠. 작전을 하는 비즈니스 제트기가 바로 이걸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음.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ADD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공군 측의 판단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플랫폼 속도라면서도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전자전기라는 게 꼭 전투기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 없다 쳐도 그래도 나름 속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터보프롭 수송기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 제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 제트기를 뭐 거론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6000이잖아요. 네. 터키가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터키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번기가 이제 들어오기까지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필요가 좀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이제 전자 제밍 장치는 당연히 다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저는 공중 플랫폼이 아까 얘기했던 산악지대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고 그다음에 이왕 공중에 띄울 거면은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랑 속도를 최소한 맞추려면 터보프롭기보다는 이제 제트기가 당연히 낫겠고 아마 공군이 원했던 거는 그냥 그라울러 같은 같이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이왕이면 더 원하겠죠. 그렇죠. 그 앞서의 그런 제밍의 그이 더 약하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적 방공망을 침공했을 때 그 탐지가 되고 사격 통제 재원이 탐지가 돼서 사격 추적까지 된다면 추적 레이더가 가동됐을 때의 제밍은 사실 그 자체의 모든 기체들이 자체 보호 제머가 다 있죠. 요즘에 그 4세대 그렇죠. 이상의 그렇죠. 기체들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체는 보유의 전자 공격기 외에는 그럼요. 없다는 없죠. 거죠. 이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사실은 도깨비 같은 거라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 공군이나 우리나라 공군만 싸우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전자 공격기가 필요한데 전자 공격기는 사실 무기 체계를 소개하는 시간에서 소개를 드려봤자 대표적으로 그라울러고 그렇죠. 중국에서 요즘 상하이 에어쇼 때 이제 그 주하이, 두하이 에어쇼 때 이제 공개했던 젠 16D라는 기체는 네. 이제 나온 기체고 그것이 그라울러와 유사할 성능을 발휘하자면 물음표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체고요. 결국은 그라울러가 가장 대표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자 공격기라는 게 아주 고차원적인 무기 체계이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국가나 그거에 필요한 국가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네. 전자전 공격기는 서방에서는 그나마 영국의 토네이도 ECR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다 퇴역을 해버렸으니 영국은 퇴역했고요. 그렇죠. 독일도 이제 차기가 결정이 됐죠. 그렇죠.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로서는 토네이도 ECR 기체는 이탈리아 공군하고 그렇죠. 독일 이탈리아가 공군 있었구나. 예. 외에는 없는데 이 기체도 좋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그라울러를 도입하는 게 나을 것이냐? 제가 이제 뇌피셜로 좀 추정해 보건대는 사실 카이에서 사실 그 전부터 계획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꾸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아이고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상당히 좀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전자공격기 버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전자공격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그라울러를 직수입하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들여서 보라매를 전자전기화 하든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뭐 토네이도 ECR은 수입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고 이미 중국에 수입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 외의 국가는 미국밖에 없으니. 근데 문제는 전자전만 하려고 그라울러만 따로 수입하자면은 또 단 1개 비행대만 따로 떼서 운영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유지보수상. 그런 면이 또 문제는 그럼 보라매는 그럼 수월하게 전자전기로 바꿀 수 있냐? 그게 또 문제긴 하죠. 양쪽이 다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후자 쪽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아마 싶은 게 후자로 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가게 된다 치면은. 뭐냐면 그라울러를 수입하는 건 호주에 의해서도 보다시피 쉽지 그렇게 않죠.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전 전용기로 산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주력 전투기로서 샀는데 전자전 그렇죠. 공격도 되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딱 그것만 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것도 소량을. 예,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효용 면에서 후자 쪽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자전 포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체 방어를 위한 그 전자전 포드는 ALQ88K가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상당한 성능이지만 사실 냉전 시절에 어떤 그 레이더에 대항하는 정도 수준의 이상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게 KF-16에서 운영하고 있는 ALQ200K인데 이 부분은 그 자체 방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제민 교란까지 가능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역시
주파수 대역이 낮은 실제로 탐지가 돼서 추적하는 순간에 레이더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것을 재원을 갖다 파악해가지고 역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대레이더 공격에서는 사실 쓰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가 한계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 정도에서 멈춰 있느냐? 운영을 안 해서 그렇지 실상은 그거 이상의 기술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뭐 금강백수 통해 가지고 그동안 북한 쪽 시긴트도 꾸준히 수집해 왔으니 네, 최소한 북한 상대로는 데이터는 쌓여 있는 셈이니까 불가능하지 않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보력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전 공격을 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 100이라면 85 그 수준까지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여러 측면에서 자기네들도 인정한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수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라매를 플랫폼으로 전자 공격기가 안 만들어질 수도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기술이 되면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자체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유제기를 해서 한번 개발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람의 복좌형은 예고돼 있나요? 복자형 당연히 예고돼 있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겠네요. 복자형이 돼 있지만 그 복자형은 이제 전환 훈련과 기본 다른 이제 임무에 투입되는 120대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하나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그 외에 이것이 이제 결국 그 대량 생산의 양산 체제가 되니까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추가 양산이 이루어질 거고 플랫폼은 조달하고 양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단좌형 가지고 전자전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복좌형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다고 당연히 그러니. 있죠. 예. 예. 복자형을 지금 뭐 20대냐, 뭐 40대냐 그런 뭐 말들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40대 정도가 맞는 얘기 같긴 네. 해요. 만약에 이런 그라울러 같이 전자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종을 대한민국 군이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의 어떠한 플랫폼을 상대로 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상에 있는 그들의 그 방공망이죠. 모든 레이더. 방공망을 네. 완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모든 레이더와 모든 미사일 기지, 모든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모든 레이더가 다 표적이에요. 만약 그라울러에 장착되어 있는 ALQ-99 정도 수준의 지금 현재의 전자전 포드라고 하더라도 예.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주파수 대역의 그 대공 탐지 및 그 추적 레이더들은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밍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소량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게 좀 이득 아닐까요? 훨씬 이득이죠. 예. 엄청 예. 이득이죠. 사실. 그리고 플랫폼의 그 어떤 유지 보수만 된다면 하는데 그 플랫폼은 공통으로 우리가 만약에 보라매라면 그것이 공통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지비가 그리고 적고. 전자전 공격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자전 임무가 없을 땐 전투기로 쓸 수가 있고요. 일반 그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제모하고 다른 게 전자전 공격기 말 그대로 대레이더 대방공망 미사일을 직접 쏘아서 직접 파괴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주는 가치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어떤 그 부분을 타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한미 연합 공군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미 공군 특히 그 5공군의 공군. F-16이 와이드 비질 그 작전을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작전이에요? 와일드 위즈 한마디로 적 방공망 제압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와이드 했는데 위즈. 어찌됐든 F-16에 지금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주한미공군 같은 경우는 주한미공군 보유 F-16들의 예. ASPJ라고 하한 미사일이라고 적 레이더를 찾아서 파괴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 미사일과 연동돼서 적 방공망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들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일부가 맞는 얘기고요. ASPJ라는 거는 이제 F-16에 장착 내장되어 있는 제머입니다. 제머 항전 장비인데 그건 당연히 우리 F-16도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5공군 예하에 있는 블록 50은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ALQ213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레이더를 탐지해가지고 추적하고 그 레이더의 어떤 재원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목표를 갖다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미사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모든 모드에서 쓸 수 있게끔 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장비돼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그 펠컨에는 그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미사일을 쏠 수 있고 ASPJ도 있지만 그렇죠. 미국보다는 활용의 폭의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많이 돼요. 있죠. 그 여러 모드 중에서 제한적인 모드만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목표 외에는 자체적으로 공중에 떠서 목표를 변경하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드 위즐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네, 욕심냈죠. 그런- 그 기체들도. 거기다 이제 기체들이 예전보다 더 비싸졌고 조종사 양성 비용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사실 공중에서 일단 제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래서 그거거든요. 예, 네. 요약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전자 공격기는 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드리려고 그랬어요. 한미 연합 공군력이지만은 미 공군에서 원하지 않는 공격이 있을 때 와이드 위즐 기체를 제공 안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리면 그게 안 스트라이크 하는 패키지를 해서 갈 때 굉장히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 대공망을 침투해야 되는. 물론 우리가 스텔스기가 있기 때문에 60대의 F-35A를 가지고 어떤 그 침투를 분명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만약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종합 공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자 공격기가 우리께 있었으면 하는 반드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갖고 싶어요. 자, 뭐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그 공론화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무기 체계를 소개하면서 던져봤고요. 다음에 또 유사 무기 체계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미사일 얘기나 순항 미사일 아니면은 뭐 포 요런 얘기만 했는데 전자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은 엄청 중요하죠. 안 하고 네. 있었거든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게 보면 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는 또 하나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전면전을 붙었을 때 핵을 제외한다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자전 공격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또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